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 첫 발을 내딛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물론 적절한 교육을 통해 사회인을 배출해야 하는 대학들도 고심이 많아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건 역시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코너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준비해 봤는데요. 대학의 올바른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지원책, 입법 전망대에서 생각해 봅니다. 최근 들어 일고 있는 대학가의 학과 통폐합 움직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혀 처음 듣는 그런 학사 개편안인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점이 너무 이제 억울했던 것 같아요. 이에 학과 통폐합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대학들이 이제 교육이나 학문의 관점에서 학과 조정을 하지 못하고 취업률 중심이라거나 하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정하는 그런 일을 단시간 내에 하게 되거든요. 올바른 대학 개편과 발전 방향,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책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과 통폐합.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부실대학과 법인을 퇴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7월 27일 사회 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 양성 방안을 확정해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대학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을 하는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즉 프라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프라임 사업은 대학 간 정원 교환은 물론 대학 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고 통폐합하는 학사 구조 개편과 학문 간 융복합을 유도하는 학과에 대한 유동적 정원제 등 정원 유연화와 다전공을 활성화하는 학사제도 개선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세부계획 수립 후 내년 2월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최소 5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원인으로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이 꼽힙니다. 실제로 대학 입학 정원과 고교 졸업생 수 사이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2013년만 해도 7만 명가량 많았던 고교 졸업 인구가 오는 2019년에는 대학 입학 정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 저출산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인은 61만인데 이제 18년도에 가게 되면 이제 55만으로 돼가지고 대학의 지금 입학 정원이 56만인데 그거보다 이제 대학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은 결과가 나오고 24년도에는 이제 39만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리 되면 이제 거의 한 7, 8년에 40% 학생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대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구조조정의 이제 첫 번째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산업의 구조하고 대학의 기능이, 역할과 사회적 기능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제 대단히 절실하고 이런 문제는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쭉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학과 통폐합이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충분한 조율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과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 중 한 곳인 건국대학교. 지난 3월 통과한 학사 개편안으로 인해 예술디자인대의 8개 학과를 6개 학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했고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국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예술디자인대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발히 활동 중이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 2016년도부터 개편되는 학사 개편안을 이제 통보했는데 영화과, 영상과를 포함한 예술디자인대학 4개 학과가 2개 학과로 합쳐지고 소비자정보학과랑 경영정보학과가 폐과되고 학과 평가제를 실시해서 거기서 제시한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학과를 매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제 정원을 조정하겠다. 학교 측에서 하는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이 개편안이 8개월 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혀 처음 듣는 그런 학사 개편안인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부당하고 이제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알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SNS 운동, 단식 시위, 서명 운동 같은 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술 청년 실업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학교의 경쟁력은 취업률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 구조 조정이 이제 필요하고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 정원 감축을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학이 이제 사회적 수요 내지 그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장래 직업을 어떻게 이제 갖느냐 하는 문제하고 직결된다는 판단하에서 대학을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적 수요에 이제 맞게 개편하겠다 이런 의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취업률을 중요한 지표로 내세워왔고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들이 취업률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된 학과를 장려한다거나 취업과 관련된 그런 교과과정 개편을 한다거나 또 취업이 안 되는 학과를 없앤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거기에 대응해 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대학신문이 대학생 1,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9%가 대학 평가 자체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62.7%가 대학 평가 지표에 불만을 드러냈는데 특히 평판 사회 진출도, 즉 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부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학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보완할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 내용 살펴보면서 올바른 학사 개편 방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현재 대학에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에서는 결정권 없이 심의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학평의원회가 없는 대학도 있어 사실상 학생들이 학사 개편에 대한 의견을 관철할 방법은 없는 셈인데요. 이에 학과 통폐합 전에 대학평의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인데요.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 개혁안을 이렇게 발표하면서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그 불가피한 개혁이다. 그러나 그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 상황들은 대학이 구조조정으로 학교들이 평가받는 대상이 되면서 이 과정에서 소위 이제 비인기 학과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과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폐합의 우선 희생양이 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없어지거나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고유 기능, 필수적인 기능들을 다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고등교육법은 구조조정을 포함한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들을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 평의회라는 구조 안에서 민주적으로 좀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속한 통과가 좀 필요하고요. 입학하자마자 한두 달 사이에 본인이 입학한 학과가 없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즉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해 학부와 학과, 전공 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수와 직원, 학생 중 각각의 구성 단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중 학생 평의원은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학부와 학과, 전공을 신설 또는 통폐합하려는 경우 매 입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학 평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학사 개편 과정에서 기초 학문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측면과 기초 학문을 형성하고 또 어떤 인간의 인간다움, 소양 교육을 하는 그런 기능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만 대학의 본래적인 기능이 살고 그것이 대학을 선진화하는 길이다 하는 인식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기초 학문과 인문 교육도 대학에서 상당히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하면서 이제 정책을 그 방향으로 짜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대학이란 곳은 자율성이 유지돼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대학을 조정해 나갈 때 장기적으로 이 대학의 구조 조정이 정말 한국 대학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크게 개혁하는 그런 기회로 변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학사 운영 관련 논의 시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엄연히 학생들은 이제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이 교육 자체는 이 국가가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가지는 책임,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대학 평의회를 둔다 안 둔다, 의결권을 준다 이 논의를 하지만 어쨌든 이 구조조정을 하는 태도나 제도 전반적으로 그 철학이 얼마나 부재한지 좀 여실히 보여지는 그 2015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과 동시에 저는 대학교를 뭐 취업하기 전에 거쳐가는 단계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돼야 될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산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다 손과 발을 잘랐을 때 이거는 대한민국이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그 효과를 낳는다. 그렇게 엄중히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대학이 살아있어야 한국 사회라는 생명체가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걸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일컫는 말 중에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의 상아를 쌓아 올린 탑이 상아탑인데 구하기 힘들고 귀한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대학에서 연마하는 학문을 어렵게 노력해서 이룩한 성과로 보고 상아탑에 비유한 겁니다. 대학이 이러한 지성을 지켜나가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청년 실업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뒷받침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살펴본 법안들과 관련한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